구독과 좋아요 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눌러주세요. 세연부장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수행평가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문제는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급받은 그 한글 파일에서 입력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입력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수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또는 이제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M키와 M키를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이런 수식 편집키 창이 뜨고요. 문제를 보시면 1 더하기 루트 3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더하기 누르신 후에 여기 보시면 루트 기호가 보이시죠? 루트 기호 누르시고 3 적으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커서가 지금 현재는 루트 3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를 좀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루트 안에서 숫자가 적히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루트를 빠져나와야 돼요. 커서가. 그래서 키보드 오른쪽 방향 키보드를 누르셔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등호를 적으시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수죠. 분수 위에 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기호를 누르시고요. 세 번째 X를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 보면 X 3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3승을 표시하는 버튼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 버튼을 첨자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5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작게 보이는 숫자 1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적힐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하고 3을 적으시고요. 아까처럼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나머지 식을 볼까요? 빼기 2x 더하기 5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빼기 가로 열고 2x 더하기 5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로 위에 2승을 바로 하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세요. 손 떼지 마시고 키보드의 왼쪽 방향 화살표 키를 이렇게 계속 눌러주십니다. 예, 여기까지요. 불행하게도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화살표 아랫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아래쪽 네모칸으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키 누르시면 식이 똑같이 복사가 되시죠? 문제를 다시 보면 아래쪽은 X-2입니다. 따라서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X-2라고 변경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의 방향, 윗방향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식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오른쪽 방향 키를 이용해서 가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X3승에서 했듯이 첨자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2라고 적어주시면 식은 완성이 됩니다. 식이 완성되고 나면 여기 나가기 버튼 보이시죠? 나가기 버튼 클릭하셔서 빠져나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Shift 키를 몇 번 누르신 후에 이렇게 간격을 좀 띄우는 거죠. 한 번 더 수식창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낯선 단어가 보입니다. 이 단어는 이 기호는 델타입니다. 델타 기호는 여기 있어요. 클릭하신 후에 첫째 줄 마지막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대문자 W를 적으신 후에 등호를 눌러주십니다. 문제에 보시면 2분의 1 mf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수 버튼을 누르시고 1 적고 아래쪽 방향키 이용해서 내려오신 후에 2를 적습니다.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오시고요. m 적으시고 가로 열고 f를 적으십니다. 자, x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 첨자입니다. 그래서 첨자 버튼 누르신 후에 숫자 1의 위치를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죠. 클릭하신 후에 X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빠져나오신 후에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첨자 버튼 다시 눌러서 첫 번째 버튼 누르신 후에 2 적으면 앞쪽 식이 완성이 되었죠? 뒤쪽은 X, Y 다른 거 말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오신 이후에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시고요. 왼쪽 방향 키를 계속 눌러서 여기까지 오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C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서 끝까지 오신 후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후에 V 키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X를 Y로 변경하시면 식이 완성됩니다.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예, 수식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엔터키 2번 누르신 후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형이 여러 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옆에 설명이 있어요. 설명을 볼까요? 글상자, 크기, 글맵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도형들은 글상자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입력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 글상자는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글상자는 세로로 글자가 적히는 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있는 글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조금 띄우셔가지고 적당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크기는 어차피 숫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수정을 하실 거고요. 앞쪽에 조금 띄워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글상자의 크기가 115에 17이에요. 면색은 파랑이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크기를 115에 17로 변경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왼쪽으로 좀 오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죠. 예,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있고요.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꾸시고 도형 채우기의 메뉴를 펼쳐서 색상을 표준색의 오른쪽 하나, 둘, 세 번째 파랑으로 변경합니다. 자, 근데 문제지에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둥근 모양이에요. 예, 이거는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도형 속성 보이시죠? 물론 이 도형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도형 속성 버튼을 누르신 후에 선 메뉴에 갑니다. 선 메뉴에 가서 반원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었고요.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글꼴이 도둠이고 22포인트 하향이에요. 그래서 글꼴을 눌러서 모든 글꼴 누르시고요. 예, 도둠이었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도둠에 22포인트 도둠 바꿨고요. 크기는 22포인트고요. 자, 선생님은 지금 흰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글자색이 아마 기본적으로 빨간색일 거예요. 그래서 색깔 메뉴 펼쳐가지고 흰색 클릭하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가운데 정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바 체험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첫 번째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설명해 보면은 크기가 130에 145예요. 얘는 그냥 직사각형입니다. 근상자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후에 요쯤에서 이제 그리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좀 띄우라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크기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30에 145. 아, 이거 아니죠? 예, 이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130에 145죠. 그래서 크기를 130에 145라고 변경을 하고요. 문제에 보면은 이 사각형은 이 품바 체험 도형의 뒤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위에서 뒤로 버튼 보이시죠? 뒤로 버튼을 한번 클릭하십니다.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좌우 정렬이 좀 안 맞잖아요. 요거는 마우스를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또는 키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렬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예, 다르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초록색 점이 생겨요. 여기서 위쪽에 있는 맞춤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도형에 대한 색상입니다. 문제지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형 채우기에서 없음을 제외한 걸 선택해도 되는데 흰색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버튼을 눌러서 회색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직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여기 크기만 나와 있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적당히 그리시고 문제에 보면은 크기가 115에 50입니다. 예, 그래서 크기를 115에 50으로 바꾸시고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얘는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둥글죠? 예, 도형 속성 누르셔가지고 둥근 모양 클릭하십니다. 선에 있는 둥근 모양 클릭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 변경된 걸 볼 수 있는데 색깔을 바꾸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누르셔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검정색이거든요. 또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와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보라색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입력 메뉴에서 예, 그림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N키와 I키를 차례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USB 파일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제 USB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USB가 설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문서의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이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문서의 포함은 무조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적당하게 그리시면 돼요. 안 보이죠?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세 번째 있는 글 앞으로 속성을 클릭해 주시면 화면에 보입니다. 문제에 보면은 크기가 40에 30이고 그림 효과가 회색조예요. 크기를 40에 30으로 바꾸고요. 이제 회색조를 찾아야 되는데 그림 효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기 쉬운데 여기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회색조는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회색조는 색조 조정에 들어있습니다. 예, 회색조를 클릭하시면 그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품바라는 글맵시를 이제 입력을 할 텐데요. 입력 메뉴에서 글맵시 클릭하시고요. 이제 품바라고 적으시고요. 문제지에 보면은 이제 글꼴이 굴림이고 빨강이에요. 예, 육각형이고 굴림입니다. 그래서 글맵시 모양을 클릭하셔서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육각형 클릭하시고요. 글꼴을 스크롤바 올려서 굴림으로 변경하신 후에 설정 누르십니다. 얘가 여기다 생성이 돼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기에 생성이 되거든요. 얘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그림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글 앞으로 속성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크기가 얼마였나요? 예, 50에 35예요. 예, 크기를 50에 35로 변경하시고요. 글맵시 채우기를 눌러서 색상을 빨강으로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적당하게 위치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고요. 문제에 보면 이렇게 도형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나, 둘, 세 개만 그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거 복사할 거예요. 먼저 직사각형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래쪽에 이거 아닙니다. 요 부분이 설명이에요. 직사각형 그리기 크기가 10에 17입니다. 그래서 입력 메뉴에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 누르시고 대충 요쯤에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크기를 10에 17로 변경하신 후에 색상을 바꾸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색상 누르시고, 아까 보라색 했으니까 보라색 옆에 있는 초록색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직사각형이 또 겹쳐 있죠. 한 번 더 직사각형 누르셔갖고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크기 볼까요? 13에 13입니다. 면색이 하향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13에 13으로 바꾸고,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면색은 흰색이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흰 사각형 위에 마우스 올리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메뉴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이제 보면 글꼴이 도둠이고 크기가 20포인트입니다. 글꼴을 스크롤바 올려서 도둠으로 바꾸시고요. 크기는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누르시고요. 숫자 1 적어주십니다. 다음 여기 설명이 나오죠? 글상자입니다. 글상자인데 선 종류가 점선이에요. 파선하지 마시고요. 귀찮으니까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글상자 클릭하셔갖고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대충 안 정확해도 됩니다. 대충 정확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맞춰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선이 점선이었죠? 도형 윤곽선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선 종류 가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선입니다. 클릭하시면 점선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면색이 없어요. 색 없음입니다. 궁서고 18포인트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없음 해주시고요. 글꼴을 스크롤바 올려서 궁서 크기는 18포인트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볼까요? 품바가 되어보는 품바촌 똑같이 품바가 되어보는 품바촌이라고 적으시면 일단 한 줄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록색 클릭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십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모양이 자, 이 모양이에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살짝 바뀌죠. 클릭하시고요. 손 떼지 마시고 옆으로 옵니다. 모양 똑같죠? 클릭하십니다. 그럼 세 개가 동시에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예.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복사해 주세요. 드래그해서 뭐만 바꾸면 되죠? 일단 숫자 클릭하셔서 숫자 2 바꾸시고요. 아래쪽에 3 바꾸시고 초록색 클릭하셔가지고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요. 노랑 클릭하시고 마지막 버튼 아니 버튼이 아니고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채우기에서 이번에는 주황 뭐 파랑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문장 품바 움막 찍기 움막 찍기 적으시고요. 마지막 문장 관람객 단체 여치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이시는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문제지와 함께 제출하시면 수행평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5번째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공부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